문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를 했죠. 선거 직전까지 미국의 언론기관과 예측기관은 모두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개표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급변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한동안 캐나다 이민청 웹사이트가 다운됐다는 웃지 못할 소식도 접해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제치고 당선이 됐는데 예.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 또 언론 모두 이 예.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상했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승리를 했는데 그렇게 샤이 트럼프가 많았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기존의 여론조사 대형 기관들이 예. 뭐 뉴욕타임스, CNN 이런 언론 기관들이 거의 한 90% 정도 확률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거라고 했고 예. 프린스턴 선거연구소는 힐러리가 이길 확률이 99%라고 했는데 이렇게 줄줄이 틀린 것이 1948년 이래로 거의 한 70여 년 만의 사건이고 네. 예. 1948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론조사 기술이 정교화되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매우 힘든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 지금 그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브래들리 효과가 아니냐. 그러니까 브래들리 효과가 뭐냐면 예. 1982년에 주지사 선거에 나온 브래들리라는 흑인이 있었는데 그렇죠. 당시 여론조사는 다 브래들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중에 결과 나온 걸 보니까 백인이 이긴 겁니다. 네. 흑인이 지고 예. 그때 이제 브래들리 효과가 뭐냐면 유권자들이 여론조사할 때 흑인이 아니라 백인 지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볼까봐 그게 창피해서 차마 브래들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겉으로 하는 말하고 실제 투표 행위하고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샤이 트럼프 효과.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다.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예. 차마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하고 진짜 투표장에서는 트럼프 쪽으로 찍어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요 이유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고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 브렉시트 때도 사실 이 브래들리 효과가 좀 있었고요. 올해는 굉장히 브래들리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지지한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 이긴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제?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통 정치인들 같지 않은 방식을 썼는데 보통 정치 지도자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모든 이제 계층 통합, 뭐 사회 통합, 지역 통합 이렇게 하는 건데 트럼프는 모든 통합을 다 깨고 나를 찍지 않을 사람은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은 나의 국민이 아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나를 찍을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백인. 그중에서도 백인 남성. 나는 이 사람들만 공략하겠다라고 해서 완전히 후한무치하게 백인들과 그리고 백인 남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유색인들을 조롱하고 이민자들을 조롱하고 여성들을 철저하게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백인들이라든가 백인 남성들이 속이 후련하다 이러면서 특히 이제 미국이 1960, 70년대부터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가지고 인종차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성차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게 미국 사회 상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차별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 후보가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발언을 하니까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사람들이 내가 못했던 말을 대통령 후보가 해주는구나 속이 후련하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그런 어떤 백인들의 속내 이걸 대변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대리만족 가운데 여성 차별은 또 심각성으로 두드러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놀랍게도 미국에서 흑인 남성보다 백인 여성이 투표권을 더 늦게 받았습니다. 흑인 남성이 1870년 투표권 생겼는데 미국 여성은 수정헌법 19조가 비준되면서 1920년에 들어와서야 투표권 50년이나 늦게 흑인 남성보다도 백인 여성이 더 투표권을 받을 정도로 여성 차별의 뿌리가 더 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라는 흑인 남성이 대통령이 됐지만 여성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 백인 남성들이 내가 흑인 남자 대통령 되는 꼴까지도 봐줬는데 여자가 대통령 되는 꼴은 절대로 못 보겠다. 이런 식의 마음속에 심리가 있었는데 이걸 차마 말로는 못했지만 마음속에 꾹 담아놓고 있다가 투표날 그 이제 정서를 터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근데 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지배층, 엘리트 지배층들에 대한 네. 어떤 분노가 표출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네. 좀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인민주의적 분노라는 게 있는데 예. 미국의 서민들이 항상 옛날부터 생각을 하는 게 저기 동부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 금융자본, 지배 엘리트,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우리 돈을 뺏어간다. 네. 이런 식의 분노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더 커지면서 바로 힐러리가 정치 엘리트니까 저 사람이 바로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저 사람이 바로 자본과 결탁한 엘리트다. 반면에 트럼프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기존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민 편이다.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트럼프가 원인을 딱 제시를 한 거죠. 이거는 우리한테 물건을 수출하는 저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이민자들 이 사람들의 문제다.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아메리카 국익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니까 일자리를 잃은 미국 백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지금 트럼프한테 몰려간 건데 네. 이런 식의 해법은 합리적인 것이 전혀 아니어서 바로 이런 걸 보고 포퓰리즘 선동이라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사회적인 박탈감, 분노 이런 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서민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포퓰리즘 선동가가 예. 한국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보면서 이번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포퓰리즘도 어찌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하지만 말이죠.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버락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당선 후에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와 함께 같이 갑시다라고 함께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관계로 또 끌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의 행보를 좀 기대해 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